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카프카 운영기 발표를 맡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팀의 김대호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카프카 운영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프카와 클라우드 환경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우아한 형제들의 카프카 운영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아가 운영 중에 겪었던 이슈와 개선 사항들에 대해 공유합니다. 먼저 카프카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의 기본적인 구조는 토픽의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것입니다. 토픽은 병렬 처리를 위해 파티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티션은 안정성을 위해 레플리카라는 단위로 복제되어 구성하게 됩니다. 레플리카는 리더 레플리카와 팔로우 레플리카로 나뉘어 서로 다른 브로커에 퍼져 위치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배달이라는 토픽이 3개의 파티션과 복제기수 3으로 구성된 예시입니다. 보시면 동일한 파티션 레플리카들이 서로 다른 브로커에 흩어져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프카는 상태 기반 메시지 시스템, 즉 스테이트풀 시스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커로 발행되는 메시지는 브로커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특정 토픽 파티션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말은 브로커가 토픽 파티션의 레플리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말은 브로커가 토픽 파티션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이러한 상태를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토픽 파티션의 레플리카는 운영자가 지정한 브로커에 위치하며 해당 브로커의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브로커 자체적으로 해당 레플리카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운영자가 이 레플리카, 즉 상태를 직접 관리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번 브로커가 불능이 되었을 때 해당 브로커에 위치한 1번 파티션의 레플리카와 3번 파티션의 레플리카는 자동으로 타 브로커에 옮겨지지 않으며 추후에 운영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레플리카를 직접 재조정해줘야 합니다. 앞서 카프카는 상태 기반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전사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고 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필요한 리소스들을 원하는 만큼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죠. 저희 카프카 클러스터도 개별적인 이슈2 위에서 구성되어 동작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인프라 이슈에 대해 추적하거나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처리할 텐데요.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심심치 않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부 작업으로 인한 영향은 저희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죠. 실제 이슈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 중이던 브로커 한 대가 갑자기 종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클러스터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브로커가 동작 중이던 EC2의 내부 물리 장비의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장비 이슈는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 끊김이 될 수도 있고 관련 물리 장비 자체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발생을 예상하기도 또 발생을 하더라도 그 영향 범위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카프카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앞선 이슈처럼 브로커가 중단되게 되면 진행하던 다른 모든 작업들이 중단되고 해당 이슈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메시지 유실 등 클라이언트 서비스 쪽에는 영향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이슈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성 유지를 위해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죠.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스턴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클라우드 환경과 이슈가 발생하면 상태를 하나하나 관리해줘야 되는 카프카. 아마 조금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지뢰밭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빵빵 터지죠.
그렇다면 우아한 형제들의 카프카 환경은 어떻길래 저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뢰밭처럼 느끼는 걸까요? 저희의 카프카 클러스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8월 운영 환경 기준 카프카 클러스터는 27개, 브로커는 총 169대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파티션은 약 24,000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는 초당 평균 50만 건 정도 유입되고 있으며 최대 140만 건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하게 되면 다양한 FC와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메시지 플랫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라이더 분들의 배차를 위한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이벤트 등을 모아 분석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프카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운영 환경 브로커는 41대였으나 올해 8월엔 162대까지 늘어났는데요. 카프카의 사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새로운 고민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인스턴스 실패에 대한 고민입니다. 카프카 클러스터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할 인스턴스 수가 늘어나게 되고 관리할 인스턴스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슈가 발생하는 인스턴스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러한 빈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죠. 아까 지뢰밭이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점점 늘어나는 카프카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더불어 실제로 운영 중에 겪었던 이슈와 개선 사항에 대해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단일 주키퍼 클러스터 이슈입니다. 초기 카프카 클러스터는 MSA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성된 사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별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 도입 초기엔 이러한 카프카 클러스터들이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주키퍼에 물려 구성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주키퍼 자체의 컴퓨팅 부어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카프카 클러스터가 얼마나 더 확장할지 가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 클러스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 하나의 주키퍼 클러스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의 주키퍼 클러스터 이슈는 여러 서비스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단일 장애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일 장애 지점을 없애기 위해 격리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별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주키퍼까지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별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주키퍼의 이슈 영향도를 낮출 수 있었고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영향을 아래 그림처럼 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업데이트가 어려워입니다. 카프카는 다양한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재시작만으로 반영 가능한 브로커의 리드-온리 설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나 혹은 사내 보안 패치를 위해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브로커를 하나씩 껐다 키는 롤링 업데이트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관리할 브로커가 점점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10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때부터는 하루 안에 다 못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200대는 어떨까요? 아마 업데이트가 점점 더 무서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롤링 업데이트는 왜 이렇게 브로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아마 조작해줘야 하는 브로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렸다 올리는 브로커가
바로 동작하고 있는 브로커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카프카가 레플리카 복제를 통해서 부분적인 실패에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운영자의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렸다 올라온 브로커의 복제 구성인 ISR은 잘 구성되었는지, 브로커 중단 간 클라이언트 쪽 이슈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것을 해도 되는지 등등 말이죠. 거기에 클라우드 환경까지 추가된다면 운영자의 걱정은 더욱 심화되죠. 아마 카프카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 인싱크 레플리카스 설정을 미뤄두고 운영을 하실 텐데요. 아래 그림처럼 롤링 업데이트 중에 다른 인스턴스에 갑작스러운 실패가 발생하면 이 두 브로커에 위치한 일부 파티션들은 오프라인이 되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정적이고 쉬운 업데이트 환경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 논리적인 스택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 브로커 ID를 기준으로 논리적인 스택을 구성하였고, 이것을 기준으로 클러스터에 업데이트된 브로커를 추가하고 또 기존 브로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무래도 리소스 추가가 자유로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기존 브로커의 수만큼 업데이트된 새로운 브로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브로커에 있던 레플리카를 신규 브로커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브로커를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에는 업데이트된 브로커만 구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방법은 트래픽을 받는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게다가 관리하는 브로커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존 롤링 업데이트보다 더 쉽고 간단해집니다. 나아가 업데이트 간 운영자의 판단이 비교적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기반한 자동화의 구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카프카 스트림즈 상태 깨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토픽 메시지를 집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카프카 스트림즈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프카 스트림즈는 이러한 집계에 대한 정보를 로컬 DB와 함께 클러스터에 토픽을 구성하여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픽의 상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실패하게 되면 카프카 스트림즈의 상태 깨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발표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 스트림즈 이슈 사례가 이번 발표 주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다소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이 이 이슈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었는데요. 특정 브로커와 주키퍼 간 네트워크 통신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여 해당 브로커의 주키퍼 세션이 만료되었고, 이로 인해 클러스터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더 수의 집계값이 클러스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결국 특정 권역 내의 라이더 수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깨진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프카 소스에서 같이 제공되고 있는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리셋 스크립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시점부터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리플레이 시킴으로써 상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관련된 스트림즈 앱을 중지하고 리셋 스크립트를 통해 스트림즈가 컨슈머하여 처리하던 시점을 깨진 상태 이전으로 옮깁니다. 이때 관련 상태 토픽들을 초기화할 수 있죠. 그리고 해당 시점부터 다시 스트림즈 앱을 실행하여 원하는 상태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즈 앱을 중단하고 다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죠. 장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공유해 보자면, 늘어나는 클러스터 간 사용자가 원하는 토픽을 쉽게 다른 클러스터로 미러링하는 방법이나, 서로 다른 부하를 발생하는 토픽 파티션들을 클러스터 내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카프카와 클라우드 환경의 특징과 우아한 형제들의 카프카, 그리고 저희가 카프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슈와 그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슈를 예상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환경은 카프카 운영자 입장으로선 쉽지 않은 환경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관리할 리소스들이 많아지면서 이슈의 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카프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카프카 운영기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